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민주에서 밉상주로 바뀐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최고점을 경신하고 그 이후로 계속 추락한 대표 플랫폼주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와 카카오 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카오 올해도 잔혹했습니다. 연중 흐름을 보면 네이버가 지금 34% 급락을 했고 카카오는 37%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더 빠진 거고요. 1년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는 반토막이 넘습니다. 55% 급락했고요. 네이버는 40%가량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가장 타격을 세게 받은 성장주 되겠고요.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도 네이버와 카카오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출을 바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을 텐데요. 이번 주 꽤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중 삼성증권은 특히 목표가를 가장 낮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네이버 목표가 42만 원에서 33만 원, 카카오는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당분간 어려울 거라 전망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모두 하향 조정했고요. 앞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K 사모펀드의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누적 회원은 약 3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를 회원으로 보유한 셈인데요. 현재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빌리티의 지분은 약 58%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MBK가 일부 가져가고 PEF 지분을 합쳐서 50% 이상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대 주주로 남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IB 업계에서는 이번 MBK 인수가 좀 큰 거래이고 가부지 않은 길이어서 난관은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합의점이 어떻게 도달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보겠습니다. 아마 적자가 가장 큰 이유겠죠. 작년에서야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죠. 호출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등 다양한 논란이 봄을 터지듯 나왔고요. 국민 밉상주로 돌변한 카카오는 또 자회사를 상장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각을 고민하게 된 거겠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잠시 후 정의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정의원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국민 밉상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흐름 보면 밉상을 받을 만도 밉상이 될 만도 합니다. 우리 정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네이버 카카오 참 한때 그렇게 회자되었던 종목들 하락 이유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주신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한 시점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크게 하락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당시에 이제 하락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이제 규제 이슈였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처음에 하락을 맞이했는데 저는 그 규제 이슈 이후에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에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더 큰 요인은 이제 온라인 성장률 시장 둔화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많은 사업 부문들이 성장 속도가 낮아지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각각의 사업 부문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정당화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도 확실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나라마다 플랫폼 규제를 바라보는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플랫폼 규제 색깔이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좀 3개로 나눠서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라기보다 철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중국 당국의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좀 제거하고자 이게 뭐 과징금을 몇 조 원씩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IPO 자체를 철회시킨다는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였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기업들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지난해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 성장률 둔화보다 더 떨어졌던 게 지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규제가 반독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팅한 법률안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올해 초부터 꺾이기 시작한 건 결국 디지털 시장 성장률 둔화가 작용했다.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려로 시작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풀법이 추진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 공정위원장이 그 전 공정위원장이 온풀법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혹시 또 못 여쭤볼까 봐 지금 우리 브리핑에서도 얘기 나온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 네. 뭐 얘기인즉슨 무슨 10% 정도 매각해서 2대 주주로 전환하겠다. 이게 그 CIO의 발표였는데 네. 이거 뭐 상장 아니 돈 그나마 자회사 계열사 중에 돈 좀 벌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이제 입장이 네. 조금 다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원래 청사진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IPO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FI들도 그렇고 결국 엑시트하는 부분에서도 IPO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했는데 시장이 너무 IPO 시장이 너무 얼어붙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IPO 시장이 왜 얼어붙었을까요? 사실 뭐 유동성 공급이 떨어지기도 했고 글로벌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IPO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많이 약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사실 카카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 동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2대 주주로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금 쪽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카카오의 입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아우 연구원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한 번 더 찬찬히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